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양대학교 병원 산부인과의 김태현입니다. 발표할 기회를 주신 이은지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캔서 페인 매니지먼트 중 비약물적 중재법과 관련하여 리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인암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은 프라이머리 케어뿐만 아니라 수술을 집도하고 항암 치료를 하고 말기암 환자의 완화 치료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암 환자의 통증을 잘 조절할 수 있는 것이 환자의 마지막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캔서 페인과 관련된 내용 및 약물적 치료요법에 대한 강의를 들으셨을 텐데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비약물적 중재술과 관련된 것인데 방사선 치료라든지 신경차단술, 한방치료, 온열치료, 물리치료, 바이오 피드백, 완화요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모두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방사선과 신경차단술 위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캔서 페인의 조절을 말씀드리기 전에 페인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아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암성 통증은 실질적인 또는 잠재적인 조직의 손상이나 그러한 손상에 관련되어 표현되는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불유쾌한 경험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통증이며 이는 환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삶의 질까지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실제 10명 중 9명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조절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통증이 잘 조절되면 환자가 잠도 잘 잘 수 있고 식욕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므로 주변 사람들과 특히 가족들과 좋은 관계 유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암 환자에게서 통증이 생기는 이유는 암 세포가 뼈, 신경, 다른 장기를 직접적으로 침범해서 생길 수도 있고 수술이나 방사선 요법, 이전의 항암 화학요법의 치료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기에는 혼재된 통증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성 통증은 효과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암성 통증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헌보고에 따르면 의료진에 의해서 환자의 통증이 간과되거나 치료가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자 또한 통증 호소 자체가 다소 부족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 환자 스스로 암 치료가 중요하니까 아픈 건 일단 참아야지 혹은 의료진에게 자꾸 아프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약을 처음부터 쓰면 약물 중독이 되어 나중에 약이 듣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통증의 강도를 적절히 평가하고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약물 사용 후에도 정기적인 재평가를 통해서 만족할 만한 수준의 통증 조절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잘 알려진 WHO 알고리즘에 따른 단계별 사용 가능한 약제에 대한 표인데요. 단계별로 약제를 잘 선택해서 환자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적절한 약물 타이트레이션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암 환자용 리플렛입니다. 통증 조절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비약물적 통증 조절 방법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참지 말고 통증에 대해서 충분히 말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환자 설명 자료입니다. 그러나 그런 설명 자료만으로 환자가 진통을 잘 조절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자료는 환자가 적극적으로 통증을 말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통증 캠페인 자료인데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통증 관리에 대한 암 환자의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진통제 중독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약을 쓰면 나중에 약이 듣지 않을 것을 걱정해서 나중을 위해 아껴두려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고, 진통제로 인한 부작용을 염려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은 먹는 약으로 더 조절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시키고 원칙을 잘 지켜서 먹어야 효과적인데
대부분의 마약 성분의 약이 서방정으로 처방되므로 시간에 맞추어 미리 잘 먹는 것이 효과적인 통증에 중요하며 돌발성 통증의 경우 속효성 진통제를 복용해야 즉각적인 반응이 있고 진통제로 인한 중독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의료진은 통증은 정적인,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재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제로 인한 부작용도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약제로 인한 부작용을 참는 것이 통증을 참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느끼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한데요. 그 약제로 인한 오심구토, 그리고 환자가 깔아지는 것, 심각한 변비가 생기는 것에 대한 의료진의 관심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현재 약제로 통증이 조절되지 않거나 지속적인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다른 약제로 변경을 해보거나 약물의 다른 치료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사선 치료와 신경 차단이 그 주가 되겠습니다. 중재적 통증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척수강이나 신경총에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여해서 신경을 차단하는 방법인데 단독으로 통증 해소는 다소 어렵고 기존의 진통제 사용과 병용을 해야 하며 진통제를 감량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거나 과도한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약물 치료를 비롯한 포괄적 통증 치료의 한 부분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중재적 통증 치료가 부적합한 경우도 있는데요. 시술 부위의 감염, 폐혈증, 교정되지 않은 혈액 응고 장애, 기대 여명이 아주 짧거나 아주 긴 경우, 암 침륜에 의한 시술 부위의 해부학적 이상, 환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또한 중재적 통증 치료를 의뢰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장비, 시설 여건을 고려해서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교감신경 차단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장성 치매성 통증을 중추신경으로 전달하는 신경섬유들은 교감신경과 함께 주행하는 원리를 이용을 하는 것인데 교감신경의 신경 전도를 차단해서 내장성 치매성 통증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시술에 의한 감각, 운동기능 저하 위험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종류로는 복강신경총 차단술, 교감신경 차단술, 외톨이신경절 차단술이 있습니다. 복강 신경총 차단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복부 내장성 암성 통증 조절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췌장암이나 대동맥 주위 림프절 전이에 의한 복부 및 통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간, 신장, 부신, 상부요관, 하부 식도부터 상행 결장 사이의 병변에 의한 상복부 통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신경 파괴 주입 부위에 종양 침륜이 심한 경우에는 효과가 저하될 수 있는데 신경 파괴 약물 주입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내장신경에 고주파 열 응고술을 시행해서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약 43에서 80도의 열을 약 90초 동안 가해서 신경을 선택적으로 응고시켜 부작용과 합병증이 거의 없는 시술에 해당합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으므로 고령, 당뇨, 고혈압, 만성질환 환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일시적 저혈압,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매우 드물지만 척수 손상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감신경 차단술로는 약물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골반 내 내장성 통증, 즉 자궁 경부암, 난소암의 말기암 환자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항문 주위의 암성 통증이나 수술 후 지속되는 통증 조절을 위한 외톨이 신경절 차단술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심파틱 너브 블록을 시행하는 모형도인데요. 혈관 카테터를 삽입해서 약물을 주입하거나 신경 차단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체성신경 차단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성신경 차단술은 신경 차단 효과가 우수하나 신경에 의해 감각, 운동 기능에 저하 위험이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기대 여명이 짧고 시술로 효과적인 통증 조절이 예상되며 일부 척추 분절에 국한된 심한 통증의 환자에서 시술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주막하 신경파괴술은 척수 신경분절의 신경파괴제에 해당하는 에탄올 페놀을 주입해서 하는 시술입니다. 척추 후근 신경절 파괴술은 고주파 열 응고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3차 신경, 늑간 신경 등 말초 신경 파괴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척추 약물 주입술은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것일 텐데요. 마약성 진통제 등의 약제를 척수강 또는 경막 외곽에 주입해서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불응성 통증 및 지속적인 부작용으로 진통제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소적인 통증뿐만 아니라 다발성 통증, 광범위한 통증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신 투여하는 것에 비해서는 부작용이 적어서 전신적 약물 투여의 부작용이 심한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척수 손상이 드물지만 발생할 수 있겠고, 약제 관련 합병증이나 시술 관련 합병증인 감염, 경막, 천자후 두통 등이 있을 수 있겠고, 하지의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한 경우 카테터 말단에서 생기는 염증성 종괴의 형성을 감별해야 합니다. 주입 약물로는 몰핀, 부피바케인, 펜타닐 등이 있겠습니다. 경막 외곽 약물 주입은 카테터 거치가 비교적 용이하며 시간당 약제 주입 용적이 큽니다. 장기 사용이 비교적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척수 강내 약물 주입은 시간당 주입 용적이 매우 적어서 체내 이식형 펌프 사용이 가능하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지만 체내 이식형 펌프의 경우 고비용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경피적 척추체 형성술도 있는데요. 골절된 척추체에 뼈 시멘트를 주입해서 골절을 안정화시키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시술입니다. 척추관을 침범하지 않은 척추 압박골절 환자한테 사용할 수 있겠고, 부작용으로는 주입한 시멘트 유출로 인한 신경 손상 및 통증, 색전증, 드물게 시멘트 알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뼈 전이 및 암에 의한 신경 압박에 의한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데, 뼈 전이 통증의 경우 방사선 치료로 환자의 약 90%에서 통증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국소 뼈 전이에 의한 통증의 경우 단설량 방사선 치료가 다설량 방사선 치료와 통증 완화 효과가 대등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발성 뼈 전이 통증 환자의 경우 방사선 반신조사 등의 광역조사면 방사선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골모세포성 뼈 전이로 인한 광범위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서 선별적으로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 저널은 메타스타틱 넌스몰셀 런캔서 환자에서 스탠다드 트리트먼트보다 좀 더 앞서서 얼리 팔리티브 케어를 시도했을 때 환자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훨씬 더 좋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호스피스 완화 치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이제 서비스 영역도 더욱더 확대되어 각 지역에 이제 완화 치료를 제공하는 센터들이 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은 이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입원형 호스피스뿐만 아니라 자문형 호스피스, 가정용 호스피스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차 진료를 위한 호스피스 완화 의료 진료 매뉴얼도 있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캔서 페인은 비교적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어세스하고 또 환자를 리어세스하는 것, 주기적으로 계속 평가해서 환자를 아주 효과적으로 약물 조절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겠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 그리고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치료해서 환자가 부작용 때문에 약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중재적 통증 치료와 완화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병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캔서 페인은 의료진의 관심과 적극적인 치료, 환자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